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우리 집 한방주치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은 정말 지내기가 힘들지요. 나뿐만 아니라 밤에도 열대야로 잠들기가 힘든데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려서 갈증이 나니까 또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돼서 이로 인해서 탈이 많이 나는데요. 어 그리고 또 무더위에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더위도 많이 먹게 되고 또 덥다고 피서 와서 계곡 찬물에 들어간 후 온몸에 간절히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덥다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 놓고 잤더니 또 안면 신경마비가 오는 사람도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집 한방주치 부천 대응한의원의 원장이신 이은기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에 주변에 더위를 먹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더위를 먹었다는 증상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무더운 더위 때문에 이제 신체 이상을 나타내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우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보면 몸이 덥다 그러면서 또 땀을 많이 흘린다 그래요. 그 증상이요. 그리고 또 네. 열을 많이 몸이 뜨겁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음. 또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어때요? 갈증도 또 많이 나고 또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사지에 힘이 없다 그래요. 그다음에 네. 또 기운도 없으니까 이제 정신도 그냥 희미하다 그리고 만사 귀찮아서 이제 움직이기도 싫어하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잘 먹던 음식이 또 생각도 없고 또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또 변도 그냥 이렇게 아주 묽은 변을 하면서 설사를 심하게 하죠. 네. 그것도 설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변량이 적으면서도 소변이 좀 붉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맥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맥 없어, 맥 없어. 그런 소리를 그냥 입에 달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한밤중에 이제 토사광난이라고 그래서 이제 토하고 설사하고 그냥 배가 그냥 근육이 뒤틀려 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또 이렇게 나타내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우리가 손발이 한여름인데도 이렇게 시리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증상은요. 그다음에 인제 또 여름에 인제 이렇게 더위로 인한 병은 특징이 있습니다. 더위로 인한 병은 열이 이렇게 자꾸 나면서 갈증이 나고 또 복통이 오도요. 몸은 덜 아프다 그래요. 네. 반면에 인제 이 장 맞았을 때 습이 있죠. 습한 걸로 인한 병은 온몸이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네. 또한 이러한 어떤 더위 같은 경우는요. 더위 먹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종류가 있어요. 아마 저기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놔 가지고 실내에 오래 있다 보면 온 뼈마디가 아프다는 분들 있죠. 콧물 나고 뭐 재채기도 나고 으시시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냥 두터운 뭐 이렇게 옷을 네.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때 인제 이렇게 장시간 에어컨 틀어 놓고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병이 발생하는 것이 인제 중소증이라 해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생긴 더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자연히 땀이 인제 이렇게 많이 나야 되는데 강제로 땀 흘리는 것을 못 나게 해서 오는 거물은 오게 해서 그냥 인체 양기가 인제 이렇게 바깥으로 좀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오는 병을 우리가 인제 중설해서 가만히 있어 가지고 얻은 병이라 그러고요. 또한 중열증이라 그래서 인제 밖에 나가서 무더운 외부에서 그냥 노동을 많이 한다든가 힘든 일을 하다가 더위 먹어 인제 쓰러진다 그러죠. 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헐떡헐떡하고 인제 머리도 아프고 구역하고 심하면 토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집에 보면 담장 옆에 보면 잉모초 같은 걸 많이 심어 가지고 어머니들이 인제 그때는 약이 없고 병원도 의료 시설도 없으니까 더위 먹었을 때 잉모초 즙을 절구에다 이렇게 진액에서 짜 가지고 그거 참 무진장 씁니다. 아마 네. 그거 먹어 본 사람은 그거보다 쓴 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걸 먹고 또 이렇게 더위를 이긴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제
이러한 그 종류도 여럿이고 증상도 많지만 또 특히 이제 이렇게 잘 치료되는 약 처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 이기탕이라는데 그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보면 이제 더위 이제 꼼짝할 수도 없고 입맛도 없고 대변도 묽게 나오고 소변도 붉게 나오고 전혀 기운을 쓸 수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뭐 종합 검진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이렇게 맥이 없고 힘을 못 쓸 때 쓰는 청소이기탕 아주 이거 좋은 약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 그 토사강난이라고 하잖아요, 예. 한방에서는.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토사강난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보면은 배가 찬 분들 있죠. 네. 평소에 이제 이렇게 속이 좀 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화기 기관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날 음식이나 풋음식, 속을 이제 차게 해주는 이런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이제 선풍기나 이렇게 에어컨 같은 거 틀어놓고 배를 내놓고 자다 보면 새벽에는 이렇게 지온이 떨어지고 우리 몸도 떨어지게 됩니다. 온도가요. 이렇게 되면 찬 거와 찬 거를 만나면 통증을 유발하고 아래로 밀어내고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복통 설사가 나고요. 심하면 저 근육구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몸이 뒤틀린다 그러죠. 그래서 네네. 이런 대부분 배가 차고 찬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네. 우리 그 앵커께서 그전에 보면 복소증이라는 얘기를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네네. 주변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름만 되면 설사가 나고 이질이 나고 또 갈증이 나서 그냥 음. 견딜 수가 없다. 꼭 여름만 되면 이렇게 설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복소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더위가 이제 몸속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 우리 한의학적으로 주중 황련안이라는 이런 약을 쓰면은 잘 치료가 되고요. 대부분 이런 약제는 저 우리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 이제 보면 밤낮게 설사를 많이 하고 또 이질 이런 거 있다 이런 분들한테 쓰는 처방인데도 잘 듣습니다. 네. 사실은 여름에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 한겨울도 아닌데 의외로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감기 환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또 찬 음식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데요.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이제 기운이 없고 그나마 이제 뱃속에 따뜻한 기운이 있으면 바깥에 바람이나 한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 배도 차기 때문에 땅구멍 열린 대로 바람이나 이게 냉기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걸 선풍기라든가 이런 거 틀어놓으면 우리가 더 쉽게 감기 걸리고 콧물 나고 또 이제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이렇게 발열 나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겨울 감기랑 다른 것이요. 여름에 배가 차고 찬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그 탈이 많이 나는데 그 감기가 걸리더라도 여름 감기는 꼭 이렇게 같이 오는 게 구토라든가 복통이라든가 설사라든가 또 이렇게 음식을 못 먹는 또 소화불량이라든가 잘 체한다든가 이런 소화기 기능 이상 저하랑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오는 것이 여름 그 감기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도 보면은 기침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기침이라고 그러죠. 가래도 없이 그냥 기침이 나는데 그분들이 또 겨울 기침이랑 달라서 겨울에는 기침 나면서 콧물도 나고 뭐 이렇게 춥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여름 감기는 기침이 나면서 또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다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입이 마르고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이제 기운도 없으면서 그 마른 기침이 난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청폐생맥산이라는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해주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박사님 이런 질문도 있어요. 유산 후에 피서 갔다가 찬 계곡물에 들어갔다 온 후에 온몸에 관절이 쑤시고 아픕니다. 치료 방법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예,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가끔 오는데 요즘엔 좀 드물죠. 요즘에는 이제 애들도 안 낳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그 유산하는 분들이 적은데요. 그 산후풍이라고 그래요. 그 애 낳고 이렇게
찬바람 쐬가지고 뼈골 쑤시고 아픈 거랑 똑같은 증상을 호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산하고 나서 체력이 약화됐다가 약화된 상태에서 또 땀을 많이 흘리고 속이 찬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속이 차졌죠. 그런 상태에서 찬 계곡물에 들어가면 그 냉기가 그 뼈마디 땅구멍 열린 대로 들어와서 관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면 이런 분들이 이제 관절이 아프다는데 꼭 호소하는 것이 시리면서 아프다입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시리면서 아프다고 호소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몸을 뜨뜻하게 해주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피 기운을 잘 돌게 해주는 이런 약을 쓰면 냉기가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통증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선풍기 틀고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선풍기를 틀어 놓고 잤는데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날이 덥다 보니까 그냥 샤워하고 땀 많이 흘린 상태에서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를 몸 쪽을 통해가 이렇게 세게 바람이 오게끔 해놓고 틀고 자다 보니까 일어났는데 얼굴에 좀 눈이 안 다치고 입이 삐뚤어지고 또 눈물이 자꾸 흐르고 음식물이 양치어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또 얼굴 뺨에 감각이 이상하다, 뒷골이 퍽퍽 쑤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이제 안면신경마비라 그러는데 네. 우리가 그 찬 바람이 그 땅구멍으로 인해서 우리 한방에서 이제 경락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 마비시켜 가지고 오는 증상인데요. 대부분 저 이렇게 술 많이 드신다든가 몸이 허약한 분들이 그 이러한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다리밑돌이라든가 아니면 대리석 바닥에 그냥 누워서 잔다든가 아니면 피 솟아 가지고 술 먹고 그냥 찬 바닥에 땅바닥에 잤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입이 돌아갔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치료하게 되면 보통 한 달 전후로 이렇게 걸리고 침이라든가 이렇게 한방 약을 같이 병행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허리, 배가 차갑고 아프고 배가 차면서 설사하고 소변은 맑고 다리 정강이가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데 요건 또 왜 그런지요?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허리, 배가 이제 아프다는 소리는 보통 합니다. 근데 꼭 그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차갑다 그래요. 차서 아프다 그래요. 허리도 차고 배도 차고 그리고 이제 차니까 이제 설사도 하면서 설사를 하다 보면 찬 기운이 있으면 우리가 소변이 맑습니다. 그 속에 열이 있으면 이제 소변이 이제 붉어지거나 노래지고요. 그리고 또 다리 정강이라 그러죠. 이렇게 네. 무릎 아래쪽으로 해서 자꾸 찬 기운이 올라와서 양발도 긴 거 신는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 무릎 보호대 이런 것도 착용하는데요.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한습이 원인이 돼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기와 습기가 같이 그 몸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원인이 되는데 대부분 저 기운이 없다고 이런 분들은 그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설사가 나면서 음식도 생각이 없고 그냥 반사 귀찮고 힘도 없고 그러면서 다리를 이렇게 꼭 시리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습기를 제거해주는 약을 쓰면 그냥 다 없어지게 되죠.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머리가 뜨겁고 아파서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머리가 뜨겁고 아파서 무더운 날에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익는 것 같아요.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예, 요즘에 아주 그 삼복도에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 오시는데요. 그 우리 요즘에 날이 덥다 보니까 우리 남성들도 양산을 쓰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성만 쓰는 줄 알았는데 남성들한테 왜 양산을 쓰냐 했더니 이게 더운 햇빛을 직사로 이렇게 받게 되면 머리가 한 60도 정도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머리에 이상한 증상, 두통이라든가 또 이렇게 뭐 신체 여러 이상을 유발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수리라고 그러죠. 머리 정수리가 우리 한방에서는 재앙지회라고 해서 모든 따뜻한 기운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뭐 배
배를 잡고 스트레스 받았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뒷골 잡고 스트레스 받았다는 것이 그 화가 뒤로 이제 목덜미로 해서 머리 정수리도 오는데요. 근데 평소에 이제 이렇게 몸에 화가 많은 사람, 또 열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얼굴에 뭐 여드름이 많이 네네. 생긴다든가 머리에 네. 이렇게 발진이 많이 생긴다든가 또 아니면 여성분들 중에는 이제 갱년기가 되신 분들 있죠. 속에서 화가 훅 올라온다는 분들. 네네. 그다음에 평소에 이제 화병이 많은 사람들, 또 변비가 심한 사람들 있죠. 이 탁기를 변으로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열이 거꾸로 치받아 올라오기 때문에 더 이렇게 더위에 심한데요. 그리고 또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런 머리가 많이 아프고 뜨겁다 그럴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머리에 열을 꺼주고 화를 삭혀주는 이런 약을 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무엇보다 무더운 여름철을 잘 나야 되는데 좀 무더운 여름철에 음식을 좀 잘 섭취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여름철에 그 좋은 음식과 또 차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여름에 우리가 그 더위 때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기운이 없어서 오는 병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찬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속이 냉해져 가지고 탈이 나는 음식이 많이 탈나는 증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라든가 음식도 이제 그 땀을 좀 덜 나게 하고 또 배를 뜨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차와 음식이 좋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오미자차 같은 것이 참 좋습니다. 오미자차는 요즘에 땀을 많이 흘리면 갈증이 나잖아요. 네. 갈증이 나면 이제 속이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를 끓여놔 가지고 이렇게 차를 수시로 드시면은 갈증이 없고 가슴 답답한 게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삼차 있죠. 네네. 인삼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우리가 무더위에 지쳐서 기운이 없고 이렇게 밥맛이 없을 때는 생삼, 날삼을 갈아서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가 차고 기운이 없고 좀 설사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저 건삼, 마른 삼을 이렇게 분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로 타서 드시면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헤르페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입 주변에 그 포진이 많이 생긴다든가 또 대상 포진이 잘 생긴다든가 또 설사를 잘한다든가 또 아주 감기를 앓고 산다든가 또 비염이 아주 심하다든가 이런 분들은 면역 기능이 떨어진 증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홍삼 같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배를 뜨뜻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게 있는데요. 수정과 있죠. 네네. 생강과 계피가 이렇게 우리 음. 한방에서는 배를 뜨뜻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뜨뜻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생강과 계피를 해가지고 수정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해서 그 더울 때 갈증 날 때 이제 한 잔씩 드시게 되면 배도 뜨뜻해가지고 탈나는 것을 방지시킬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생강차, 생강 같은 거는 저 뜨거운 성분인데 생강을 이제 차로 드실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 생강에 보면 이제 그 자극적인 성분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위장병, 특히 위염이라든가 위궤양이 있는 분들이 생강차를 그냥 끓여서 드시면 속이 따갑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생강차를 끓이실 때는 한번 이렇게 끓는 물에 생강을 넣고 끓여서 2, 3분 끓여가지고 그 물을 버리고 네. 새로운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화라 그래가지고 천천히 끓여가지고 그 끓인 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맥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방에서 이제 한여름에 이제 이렇게 그 갈증을 없애주고 더위를 없애주고 또 이렇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 기력을 용출시킨다는 생맥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 권태롭다든가 또 기운이 없다든가 말하기 귀찮다든가 그 입이 마르고 자꾸 갈증이 일으킬 때 생맥산이라는 그 약재로 해서 이렇게 끓여서 차같이 드시면 좋고요. 또한 음식으로는 우선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기운이 없고 또 배가 차고 그러니까 우선 그걸 보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좋습니다. 우선 삼계탕 있죠. 네네. 우리 주변에서 여름에 닭은 땀샘이 없어가지고 더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삼계탕에다가 그
우리가 인삼을 넣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추라든가 밤, 황기 네, 이런 환기. 것을 네. 다 우리 기운을 돋구고 배를 뜨뜻하게 하고 원기를 북돋아주는 그 약재입니다. 그래서 삼계탕이 좋고요. 또 추어탕도 있습니다. 추어탕은 그 안에 보면 미꾸라지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부추라든가 또 뭐 마늘이라든가 고추라든가 깨 여러 이런 것이 배를 뜨뜻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음식이 되죠. 또한 카레 있죠. 네네. 우리가 그 배가 싸늘하고 차고 아프다 또 변비가 설사가 난다 이런 분들은 그 카레 밥을 자주 해서 드시면 배를 뜨뜻하게 해가지고 설사 나는 것도 예방하고 배탈 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집 한방주치 시간에는 한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집 한방주치 부천대웅한의원의 원장이신 이은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